여러분 물건 검색할 때 돈 되는 물건 검색하기 어려우시죠? 돈 되는 물건 검색이 사실 우리 경매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는 제일 첫 번째 관문입니다. 경쟁을 피해서 입찰할 수 있는 물건들을 찾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투자까지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건 검색을 한 이후에 그 물건을 낙찰을 받아야 수익까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 되는 물건을 어떻게 검색하는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것이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교육생분들 명도하고 매도 계약까지도 지금 이룬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되는 물건 검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를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물건 검색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경매 사이트들이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탱크 옥션도 있고 옥션원도 있고 지지 옥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옥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첫 번째 물건 검색을 하실 때 보세요. 이제 경매 검색을 합니다. 경매 검색 하실 때 무작정 지역만 설정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물건은 첫 번째 이 재매각 물건을 체크해서 검색을 한번 눌러보세요. 재매각 물건을 체크를 하고 검색을 하시면 상당히 많은 물건들이 나옵니다. 이 나오는 물건들을 보다 보면 이제 뭐 임야, 상가, 뭐 선박, 뭐 비행기, 자동차, 공장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파트나 또는 빌라 이런 물건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물건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물건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볼 물건은 아파트 물건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물건 같은 경우도 역시 재매각 물건 중에서 하나인데요. 이 재매각 물건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물건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물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매각 물건들은요, 초보분들은 재매각이라는 거 이유 하나만으로도 입찰을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혹시라도 만약에라는 잘못된 물건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입찰을 두려워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물건들로만 보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비교적 저렴하게 낙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해당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물건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86159번입니다. 아파트 물건이고요. 경기도 수원시 8달구 인계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인계동이라 함은 또 수원에서 밀집되어 있는 상권에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미주 아파트가 나왔고요. 11층 3호 물건입니다. 대지권은 14평이고요. 건물 면적 전용 25평입니다. 감정가는 3억 2,900만원이고 최저가가 2억 3,030만원에 진행 중이었던 물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차, 2차, 3차에 다시 진행 중인데 보시면 2차에 매각이 됐는데 다시 나온 물건이에요. 그쵸?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물건이 왜 다시 나왔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문건 송달 내역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 물건이 왜 다시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낙찰된 날짜가 2024년 9월 6일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2024년 9월 6일에 이제 집행관 김땡땡님이 기일 입찰 조서 제출을 했죠. 그리고 나서 2024년 9월 11일에 보니까 채무자 겸 소유자 이땡땡님이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소유자가 이 물건을 지키려고 했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2025년 5월 7일에 채권자 주식회사 땡땡땡땡이 경매 속행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 채권자가 받을 돈이 있는데 그 약속을 또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매 속행을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시면 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재매각 물건이지만 미납 물건이 아닌 이 물건은 불허가로 인해서 다시 나온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재매각 물건 중에서 미납으로 인해서 재매각이 되는 물건이 있고 불허가 신청으로 인해서 재매각이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미납된 물건이 재매각으로 나오게 되면 보증금이 몇 프로죠? 20%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보증금이 20%입니다. 채무자겸 소유자가 또는 이런 낙찰자가 불허가 신청으로 인해서 다시 재매각이 되는 물건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똑같이 10%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재매각 물건이라도 미납으로 인해서 재매각이 되면 보증금 20%, 불허가로 인해서 재매각이 되는 경우는 10%에 대한 보증금을 준비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들도 경매 초보분들은 재매각인데 왜 10%야? 이 경매 사이트가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사소한 정보도 경매 초보분들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여러분들이 하나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으로 볼게요. 이 해당 물건의 층수는 11층 중 11층입니다. 11층 3호 물건이 나왔고요. 사용 승인일이 1995년 5월에 이제 사용 승인이 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 현황 보니까 임차인 현황은 채무자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인수사항이 전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등기 보시면 건물등기상 근저당권 설정, 수원, 화성, 오산 축협이 말소기준 등기고요. 기타 여러가지 권리들은 모두 소멸되는 권리들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를 이제 막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권리적인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들부터 이제 실전 투자까지 연결되려면 한 번쯤은 제대로 된 수업을 들어보셔야지 여러분들이 물건 검색으로 넘어가서 빠르게 투자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권리상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2023년 8월에 3억 1천만원의 실거래가 찍혀 있네요. 2년간 최근 실거래가가 옥션 사이트 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저희가 봐야겠죠. 단지 정보 보니까 113세대네요. 이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11층 중 11층이에요. 그러면 탑층이죠. 일반적으로 탑층이나 1층, 2층 이런 물건들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탑층이 경쟁을 피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알짜배기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층만 찾는 분들은 1층만 찾죠. 이런 탑층 같은 경우는 이런 탑층만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도 펜트하우스 꼭대기층은 피가 붙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인데요. 이 인간은,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조금 더 높이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다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탑층만을 고집하는 매수자가 꼭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탑층이 안 좋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남들이 좋아하는 걸 따라갈 게 아니라 남들이 싫어하지만 그 안에서 숨은 보석을, 숨은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경매 투자로 성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해당 물건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인 분당선 수원시청역이 있고요. 그 위로 쭉 올라오면 신미주 아파트, 구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소액으로 단기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낙찰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신미주 아파트나 이렇게 성신 아파트, 요런 아파트들이 경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 수원 매화초등학교도 있고요. 여기 앞으로 수원 청소년 문화센터도 있고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가 위로는 광교가 있잖아요. 광교는 또 일자리 수요가 많고 여기 망포역에 있는 삼성전자, 여기 공단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수원 쪽에 관심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물건이었으면 말씀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좌측으로 보면 KBS 수원센터가 있네요. 모든 일자리를 다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입지다. 시세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어느 정도 입찰가를 조금 높일 필요가 있지만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재매각 물건이고 그리고 탑층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경쟁을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보시다시피 구축 아파트예요.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단점이죠? 투자금이 더 들어갈 수 있다. 왜? 인테리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 1000에서 2000만원 이상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해당 물건의 사진을 보다 보면 외관 사진은 별다른 거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해당 물건의 장점은 뭐죠? 복도식 아파트가 아니라 계단식 아파트라는 점. 그리고 문을 보시면 문이 어떻게 되어 있죠? 도어락 그리고 인터폰이 최신 걸로 모두 교체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문만 보셔도 인테리어를 해놨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예측만 할 게 아니라 초인종을 눌러서 실내 입구라도 한번 확인을 해보신다면 인테리어 상태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 여러분이 낙찰받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했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물건이 한번 재매각으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재매각으로 나왔다라는 건 채무자 겸 소유자가 이 물건을 경매 중지 신청을 할 정도로 지키고 싶었다라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내 구조 보니까 방 3개, 욕실 2개 물건이고요. 구조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끝에 호실도 아니고 가운데 호실이기 때문에 난방에 관련된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시세를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세를 보니까 지금 낮은 가격선으로 최저가를 보니까 지금 3억 3,500만원에 4층이 최저가로 나와 있네요. 샤시까지 올수리 되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6층도 3억 6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매물이 많지가 않아요. 한 4개, 5개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나름대로 최근에 거래가 있었네요. 2025년 5월에 3억 4천만원, 2025년 4월에 3억 4,9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10층이 3억 4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하게 거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인테리어가 돼 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입찰을 고민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세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서 입찰을 해야겠죠. 그럼 우리가 최종 결론을 한번 지어 봐야겠죠. 지금 시세를 보수적으로 봐야겠지만 저 같다면 3억 4천만원 정도 매도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가 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인테리어가 안 돼 있다면 입찰가 조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물건 소유자 이땡땡님이 최근에 소유권 이전을 2020년 4월 20일에 했어요. 그러면 약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5년 전에 인테리어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임장을 하다 보면 부동산을 많이 다닐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동산을 다니게 될 때 이 물건을 중개해 주신 분이 인테리어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장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점이고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입찰가 산정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입찰가 산정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역산해서 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우리가 매도가를 먼저 정하시는 거예요. 얼마죠? 3억 4천만원. 그리고 나서 얼마를 빼야 되냐면 내가 얼마를 수익을 낼지를 먼저 마이너스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물건을 가지고 2천만원에 대한 수익만 보겠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천만원을 빼주는 겁니다. 그럼 3억 2천만원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취득세 및 기타 비용들을 하나하나 빼는 겁니다. 이 물건을 약 3억 정도의 취득세를 낸다 했을 때 1.1%지만 기타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2%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600만원 정도를 빼주는 겁니다. 600만원을 빼주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죠? 명도비가 들어가겠죠. 평수가 크기 때문에 대략적인 명도비를 한 300만원 정도 제해 주는 건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점유권을 조금 오래 버틸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에 입찰가를 산정해야 됩니다. 왜? 이 물건을 지키고 싶어하는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명도비를 책정하는 게 좋습니다. 명도비를 그래서 500만원 정도 뺄게요. 그쵸? 단기 매도했을 때 이제 복비, 수수료죠. 수수료 같은 경우는 0.4%입니다. 우리가 3억 4천만원 정도에 매도한다 생각했을 때 수수료가 136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여유있게 150만원 정도 빼줄게요.
됐죠? 여기서 또 뭐가 빠질까요? 항상 말씀드리죠. 대출 이자 비용 6개월치를 빼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더 쉽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1억 정도의 대출을 5%로 봤을 때 한 달에 대략적으로 42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억을 대출 받으면 얼마죠? 84만원. 2억 5천을 받으면 대략적으로 105만원이 빠집니다. 그럼 105만원 곱하기 6을 하면 6개월치 이자가 63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빼기 630만원을 하시고요. 이 지금 대출 이자는 2억 5천만원을 5%에 우리가 대출 받았을 때 책정한 계산입니다. 그러면 3억 12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뭘 빼야 될까요? 부대 비용들이 소소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뭐 인테리어적인 비용인데요. 뭐 도배라든지 아니면 기타 수리비 또는 신탁 대출을 받게 되면 신탁 말소 비용 등등 요런 비용들이 또 나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500만원 정도를 여유있게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빼주면은 전체적인 비용들이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비용이 얼마 나오죠? 2억 9,620만원이 입찰가가 되는 거예요. 이 금액으로 입찰가 산정을 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2천만원의 수익을 내겠다라고 한다면 2억 9,620만원대 쓰시면 여러분들은 2천만원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이 물건은 인테리어가 올술이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물건이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다라면 인테리어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빼시면 돼요.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더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5년 차가 되기 때문에 도배 정도는 해야 되고, 그런 비용들은 500만원의 산정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 비용들은 여유있게 빼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억 9,620만원의 입찰을 하면 여러분은 소액으로 2천만원을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나요? 소액 경매 투자,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정규 강의 때 입찰가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입찰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난 욕심을 좀 버리고 한 바퀴라도 돌리고 싶어, 1,000만원이라도 난 벌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기서 플러스 1,000만원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3억 620만원을 쓰면 되는 겁니다. 수익을 2천만원 보는 사람보다 나는 1,000만원을 벌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이게 전에 차에 얼마에 낙찰이 됐는지. 2억 9,019만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2천만원 수익을 내려면 얼마였죠? 다시 빼기 1,000만원을 해볼게요. 2억 9,62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을 입찰했을 때 제가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맞나요? 요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물건은 현재 2025년 6월 23일 월요일에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이 영상을 보시 않은 분들은 2억 9천만원보다 밑으로 입찰가를 써내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2억 9,620만원을 썼기 때문에 2천만원을 벌 수 있는 영상을 보신 겁니다. 그쵸? 소액 경매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제일 중요한 건 돈 되는 물건 검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돈 되는 물건 검색을 하고 임장 가서 확인을 하고 입찰가 산정하는 것까지 딱 해놓으면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낙찰 받고 명도하고 수익 내고 또 다른 물건 보고, 이렇게 하면 1년에 3채 4채 돌리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소액 경매로 돈 버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실전 팁은 아마 많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저희 교육생분들과 현장 임장을 다녀왔는데요, 돈 되는 물건을 또 현장에서 찾아갖고 왔어요. 이렇듯이 저희 정규 강의는요, 현장 임장 교육을 돈 되는 물건을 찾아서 그 물건을 조사를 하고 옵니다. 그런 만큼 다른 이제 학원과의 그 차별점은 실전 팁을 많이 드려요. 현장에서 그 물건이 진짜 얼마에 팔리는지 알아오기 때문에 1주차부터 기초만 배우시는 분들도 낙찰받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저희 경매훈련소예요. 순수익으로 1,000만원 이상은 벌어갈 수 있는 커리큘럼이 배우고 싶고, 경매훈련소가 어딘지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경매훈련소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저희 카페가 나옵니다. 이 카페를 가입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저희 카페에 경매
수익률 계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 입찰 수익률 계산기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해놨으니까요. 저희 카페에 가입하시고 들어오셔서 경매 비용 계산기로 이용해 보시기도 하고, 경매훈련소가 어떤 곳인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경매훈련소 아카데미만의 색깔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 경매훈련소 상반기 모임을 또 마무리했죠.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여러가지 투자 이야기도 공유를 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최근에 보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일반적인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경매를 할 수 있게끔 또 알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외롭지 않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기도 하는 만큼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경매훈련소 정규 강의 날짜를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6월 18일 10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6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그리고 6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평일반, 주말반이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다 알려드립니다.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리니까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2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전업투자자 프로젝트로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겁니다. 서울시 송파구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에서 약 3분 거리에 있는 SKVN 2차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강의실을 빌려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전화로만 상담을 하거나 또는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곳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매입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문 상담까지도 가능한 곳입니다. 미리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까지도 모두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돈 되는 물건 고르는 방법, 그리고 물건을 보는 방법, 투자 포인트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경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옆에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쉬울 겁니다. 꼭 한번 준비해보시고 실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최소 1000만원을 버는 영상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